네. 우리나라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 발표돼서 사실 오늘 휴일 아침 운동을 즐기려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가려는 중에 조금 운동 약속을 1 시간 정도 미루고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잠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제가 제가 좀 모자를 쓴 모습이 좀 쪼끔 쑥스러워서 저 얼굴을 좀 가리고 주로 PPT만 보여 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이 FTSE 러셀, 이게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됐습니다. 일단은 이 FTSE 러셀이 뭐냐?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입니다. LSEG라는 이 회사가요. 여러분 아실 만한 가장 대표적인 세계 지수 산출 기관 S&P 다우존스, MSCI, CRSP, 역시 FTSE 러셀, 거의 4대 어, 세계 최대 시장 지수 산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수는 세계 국채 지수,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 WGBI, 26개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선진국 채권 지수, 추종 자금만 규모가 2조 달러가 넘습니다. 2.5조 달러, 세계 최대 채권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22년 9월에 WGBI 편입을 우리나라는 이제 관찰 대상국에 최초로 등재가 됐었는데, 계속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만 됐다가 계속 편입이 안 되다가 이번에도 안 될 것으로 저는 어 안타깝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됐습니다. 사수만의 도전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이번 뭐 여러 가지 뭐 도전을 했지만 이 추종 자금도 어마어마하고,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뭐 25개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만큼 기대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또 우리나라와 인도를 제외하면 세계 GDP 규모로 10대 국가에서 이 WGBI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GDP 국가 중에 하나니까 역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기대할 만도 한데, 어쨌든 사수만의 도전 끝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러면 이 최종 결정 과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FTSE 러셀 그 하반기 채권 시장 국가 분류에서 한국 국고채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최종 결정된 이 배경에는 뭐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었고, 그 이후에 국고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국 국고채 시장의 시장 적극성, 마켓 액세서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등급을 1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WGBI 편입을 확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FTSE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WGBI 편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편입 과정에서 우리는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 비중이 2.22%로 편입 완료될 경우, 현재는 이제 0%죠. 0%인데 한국 편입 완료 시 2.22%로
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 편입은 당장이 아니라 내년 11월입니다. 25년 11월부터 분기 단위로 1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년 11월부터 약 1년 후에 분기 단위로 1년여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2.22%의 비중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국가별 비중은 적격 국채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한국은 24년 10월 기준 적격 국고채가 보신 것처럼 6,917억 달러 규모의 적격 국고채를 대상으로 비중이 부여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입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비중이 줄어들겠죠. 전체 이 규모는 같습니다. 합계가 같고 전체 비중은 100%로 같은데 한국이 편입됨에 따라서 한국이 2.22% 확보됨에 따라서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규모가 큰 국가들을 위주로 비중이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2% 우리는 확보하게 되니까 0에서 2.22%포인트 우리는 늘어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0.92%포인트 미국은 줄어들고 일본도 0.23%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중국도 0.22%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게 국가별 비중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년 11월부터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한국의 비중은 비교적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년의 죄송합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1년에 걸친 그런 편입 기간을 이제 설정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에 따른 영향이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 준비도 없이 해서 목이 좀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 효과예요. 기대 효과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고채 발행의 증가와 금리 안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편입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GBI 이 추종 자금이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럼 한국 비중이 약 2.22% 정도를 감안하면 자금 유입 규모가 한 75조에서 89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75조 원, 70조 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은 자금 유입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우리는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국고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고요. WGBI 추종 자금 유입은 국채 시장의 수급과 금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단 정부 예산안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내년 국고채 총 발행액이 201조 원으로 금년보다 27% 증가하는 것으로 이중 만기 차환 등 이런 것을 제외하면 순발행 규모가 83.7조 원으로 6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WGBI 편입으로 향후 투자자금 유입액은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에 달하는 만큼 시장 수급 안정에 당연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상당 부분 국고채 발행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자금 유입이 뒤따를 수 있겠다라는 부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WGBI 추정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의 중장기물 투자도 확대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물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물 투자가 확대된다. 그러면 수익률 곡선 전반에 걸쳐서 기간 프리미엄 축소에도 당연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이나 외국인 보유 비중도 그동안에도 추세적으로 늘어나 왔었는데 그러면 어 이 WGBI 편입 시에는 국고채의 만기별 비중이 향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비중이 뭐 예를 들면 추정컨대 바클레이스의 추정에 따르면 1년에서 3년 동안 약 이 값이 27% 그리고 5년 동안 대략 한 뭐 약 10, 여기서 더 증가해서 26%뭐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고채 10년물이냐 뭐 단기물이냐 뭐 이것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10년 이상 장기물의 경우에는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유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바클레이스 같은 IB가 전망하는 것을 기초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고채 발행을 증가할 수 있고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 관점에서 상당 부분 기여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는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측면입니다. 이미 블룸버그 ICMA가 서베이를 했는데요. 308명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향후 12개월 내에 국고채 거래량을 증가시킬 주요 동인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WGBI 편입도 상당 부분 선택을 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이런 시장 참여가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겠죠. 국제기구나 중앙은행이나 이런 해외 공공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국고채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겠죠. 어쨌든 WGBI 편입에 따라서 자산운용사나 연기금과 같은 해외 민간 투자자가 아무래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수 편입 효과도 있겠지만 외환 시장의 구조 개선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죠. 그러면 신규 투자자 유입이 증가되는 간접적 효과도 있겠다고 평가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이유는 뭘까요? WGBI 편입에 따른 국고채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그 3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 결과 그 시장의 영향이 긍정적, 다소 긍정적, 뭐 어쨌든 영향 없음은 제외한다면 부정적인 건 사고 긍정적인 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그죠? 80%가 달하네요. 그러니까 WGBI 편입이 국고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는 만큼 그만큼 자산운용사나 연기금이나 이런 해외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겠다.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 효과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대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외환수급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 국고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국고채 외국인 보유 잔액의 증감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어, 외국인 보유 잔액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외환 수급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우리나라처럼 상당 부분 이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환해지를 동반한 그런 외국인 그 채권 자금 특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직접적인 그런 원화 매수 수요보다는 외화 자금 시장의 수급 개선 효과 이런 게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외화 자금 시장의 어떤 수급 개선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의 차액 차익 거래 기회 감소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인의 차익 거래 기회가 감소되니까 상대적으로 단기 차익 거래 목적의 자금 유입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장기 차익 거래 목적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단기 차익 거래 목적의 자금 유입이 줄어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환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시킨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어,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기대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단기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거나 단기 차익 거래에 접근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급격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많아질 때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외환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WGBI 편입에 대한 저의 평가는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되려지고 세계 GDP 12 국가로서 제대로 평가 내려진 것이라고 보고 향후 또 정부의 재정 운용이라든가 또 외환시장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자존심을 세워준 어, 평가가 아닐까. 또 한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기분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근 다른 나라들도 WGBI 편입된 사례들이 있을 텐데 정말 어떤 영향들이 있었을까를 봐야 되잖아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2019년 9월에 WGBI에 편입됐었습니다. 그리고 편입이 결정됐었죠. 그리고 2020년 4월에 일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중이 0.29%였었는데 이때부터 외국인 자금 유입이 꾸준히 증가했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비중이 이 그래프 보세요. 선 그래프 꾸준히 유입이 됐죠. 외국인의 이스라엘 국채 보유 비중이 WGBI 편입 전 약 5.3% 수준에서 15.0%까지 확대된 이런 흐름을 본다면, 그죠?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예. 이것을 본다면. 자, 이 선 그래프는 우측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대에서, 그죠? 5%대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좀 보기 쉬우시도록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 우측 그래프로 보시면 대략 낮게는 5%입니다. 5% 수준에서 한 15% 수준까지 올라갔죠. 물론 이렇게 떨어진 건 뭡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23년 10월에 발생하면서 외국인 채권 자금이 큰 폭으로 유출된 사례인 거죠. 이게 WGBI 편입의 사례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20년 9월에 WGBI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서 24년 10월에 편입이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편입이 결정되면서 점진적으로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었고 그 이후에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늘어난 건 명확합니다. 다만 22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역전, 미국은 22년에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고 중국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했고 그래서 또 미중 갈등이 심화됐고 그죠? IRA 이런 것들을 단행하면서 자금이 유출됐죠.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갔죠. 미국으로 돈이 모두 쏠렸죠.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말씀을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WGBI 편입의 영향은 이것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월에 결정이 됐고 실제 편입은 11월에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WGI 편입 결정된 이후 외국인 비중이 정말 지속적으로 늘어났죠. 늘어나기만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포르투갈 사례를 보겠습니다. WGBI 편입 결정 24년 3월 그리고 24년 11월부터 편입될 것인데 사실 신용등급이 안 좋습니다. 근데 A3, A-, A-로 최근에 신용등급이 상향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3월에 리뷰 과정에서 재편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일시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 재편입될 예정으로서 지난 3월에 편입이 될 것으로 결정되자마자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급속도로 늘죠. 네. 그러니까 지수 편입이 결정된 후, 그러니까 정식으로 내년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편입되지만 지금부터 이미 결정된 이후부터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증가했다라는 사실, 실제 편입이 이루어지기 전인 만큼 지수 추종 자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 지수 추정의 기계적인 추종 자금이 아니라 직접 투자라든가 그 밖에 다른 자금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저도 좀 경황이 없이 너무나 큰 속보기 때문에 세계 국제 지수 편입에 따른 영향, 그 효과, 그 배경, 그건 무엇인지 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속보로 좀 다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인데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홍보의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5년 경제전망서 발간됐습니다. 피벗의 시대 25년 경제를 먼저 읽어 나가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책 읽기 좋은 가을 함께 읽어 가시면서 2025년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얼굴 없이 마무리하고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10월 10일 목요일 밤 CPI, 미국 CPI 물가가 발표되죠. 라이브, 즉시 분석 라이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때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